제가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택시 기사가 해주신 얘기, 20대 아가씨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문자거나 전화 바쁜데 아줌마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느라고 뒤적거리다 내린대요. 어느 땐 내가 치매인가? 건망증이 너무 심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로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70대, 80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곳곳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웃을거리만 찾으시면서 즐겁게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젊은 애들 행동을 보면 열받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또 돈 자랑하는 친구들 보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는 거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 그래, 결혼을 했으니 자식이 태어난 건 당연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 나 사춘기야. 아이 새끼야 엄만 갱년기다. 이랬대요. 이렇게 떠올리면 아유 그래 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참 단순하다고 볼 수 있죠. 여보 비가 오나 봐 이거는요. 비가 오면 빨래 걷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 오라는 걸 왜 보라는 거지? 비 오는 것만 보고 있어요. 뇌 구조가 우리랑 달라서 그렇답니다. 그래 남편은 나와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 남편이니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방 저방에도 어떤 방? 저 방. 이 집 저 집에도 어떤지 내 아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부가 한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두 번째가요. 자신의 가치 바로 알기예요. 자신의 가치 바로 알기. 사람의 인체를 하나하나 팔 경우 540억이랍니다. 근데 보통 제가 가치를 여쭤보면요.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는데요.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청소를 잘해요. 또 남보다 음식 솜씨를 잘해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이런 거를 찾다 보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거든요. 빈말에도 내 주제, 내 팔자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요.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열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하시라고 권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건강해. 너는 신나.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요. 그 좋은 기분이 저녁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는 슬퍼. 나는 슬퍼. 슬퍼. 3번만 외치게 되면요. 금세 슬픈 기분이 들거든요. 나는 신나. 건강해. 운이 좋아.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최상의 컨디션 유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유난히 짜증날 때 있죠. 너 이렇게 주름이 많아. 원래 주름이 많아서 중학교 때 별명이 번디기였어. 그런데 오늘따라 너 이렇게 주름이 많아? 야, 나 이거 주름 잔데 네가 한 번이라도 잡아준 적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 과음을 했구나. 몸살기가 있구나. 배가 고프나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땐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아, 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 통화는 기분 좋은 사람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 전화 딱 끊어야 돼요.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화하게 되면 3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너 배 나왔네?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야, 너 학교 다닐 때도 키가 작더니 여전히 작네.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네 키가 큰 거야. 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기분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이거 그러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나요? 이러는데요. 저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자극. 남대문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물어봤더니요. 미꾸라지를 이동을 시킬 때 몇 마리의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요리조리 피하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 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자극.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요. 노력을 해야지. 쟤는 10등인데 나는 30등이야. 열받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적을 10등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스트레스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안 되면 집 나가버릴 거야. 이거 안 되면 이혼할 거야. 이거 안 되면 직장 때려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규칙을 정하게 되면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건의 규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다음에라도 일어날 일이었어.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낫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의 규칙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또 다행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죽고 싶어 이러면 야,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온이요. 아님 말고 이렇게 써놨대요.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일상생활에 대입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둔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군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하시는 거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감사하기. 없는 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현재 있는 거에 감사. 택시를 탈 때는 택시 기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유 손님이 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이래요. 아니에요. 제가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딱 앞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거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할 투성입니다. 또요. 자신을 가꾸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꾸는 거. 저는 시간만 나면 나가서 뭘 배웁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그 시간을 배우고 나면은 뭔가가 남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리모컨만 돌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늙어서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낭만 시인 롱펠로우가 친구들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보다 젊고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젊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방법이 또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하는 얘기가 우리 정원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다.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있지. 그 꽃을 어떻게 피우고 있는가 내가 살펴보니까 항상 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양분도 스스로 섭취를 하고 이러면서 오래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성장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사람은 평생 3번 늙는답니다. 34살, 60살, 78. 이렇게 3번 늙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장.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장. 배운다고 해서 뭘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붓글씨를 배우겠다. 아니면 평소에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뜨개질을 배우겠다. 제가 가끔 출강하는 양원 주부학교에는요. 초등과정을 마치시지 못한 분들이
배움을 위해서 오시는데요. 9시에 수업 시작인데 7시부터 앉아서 교문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시대요. 배움이 고파서. 이분들 중에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글을 모르니까 매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그걸 일일이 그림으로 표시하려면 그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글을 익히고 났더니 감았던 눈이 떠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이런 걸 진작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신대요. 저는 1년 중에 거기 강의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 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하시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잠도 많이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오셔서 뭔가를 배우셔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저도 그렇고요. 정말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노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욜로 라이프, 워라벨에서 현재를 즐기자, 오늘을 살자 이러는데 우리 놀아본 기억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노는지 제가 잘 놀아야 인생이 즐겁다 하는데 여기서 논다는 표현은 여가를 잘 보내는 거거든요. 뭔가를 여가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배우셔갖고 제2의 일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돈을 받으면 일인데요. 돈을 안 받으면 여가라고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뜨개방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뜨개질을 배우려는 사람 모아서 뜨개질을 가르친다든가 또 평소에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해서 또 책을 내셔서 또 책 쓰는 방법을 또 공유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의 주름이 생기고요. 삶이 쇠퇴하면 우리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 겉으로 주름 생기는 건 둘째치고 영혼의 주름이 생기면 우리가 매사에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의 특징은요. 빨래를 널려 말고도 뛰어내리는 게 특징이래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형들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만한 걸 곰씹어 갖고 계속 본인을 들들들들 달달달달 볶게 되면요.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본인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혼자 있다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거든요. 다음은요. 유머입니다. 유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고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돈에 관한 재밌는 유머를 떠올리는 겁니다. 또 남편이 실직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남편에 관한 유머. 어느 남편이 실직해서 허관날 놀고 있어서 끼니 걱정이 끊을 날이 없는 부인이 있었어요. 매일 그냥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아침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랬대요. 또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실에다가 여보 쇠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이랬더니 남편이 아무거나 먹지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말고 우리 해피 이런 거예요. 강아지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잘못 들은 거죠. 남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요즘 남편들이요, 나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데요. 강아지가 나보다 더 잘 먹어요. 어디 아프면 강아지 수술하는데 300만 원 척척 내면서 제가 어디 아파요 이러면요 약물 치료부터 해 이런데요. 강아지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그런데 우리 남편들 좀 대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남편들 요즘 너무 외로워요. 아내들 교육을 가면요 우리 남편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웃고 나면 남편을 보는 눈도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재밌게 웃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고요.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웃는다는데 사실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재밌는 거를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슬픈 걸 보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데요. 그렇게 시컷 울고 나서 재밌는 걸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V도 아주 재밌는 것만 봅니다. 제가 보고 한참 웃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탤런트가 처음으로 출연한 게 신발 장수로 출연했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네 어른들을 TV 앞에 모셔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신발 장수로 TV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신발 장수로 TV에 나옵니다. 그래 TV 앞에 우리 앉아갖고 보는데도요 대사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요. 아니 당신 아들 탤런트라고 하더니 대사 한마디도 없이 들어가잖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발이 오죽 잘 팔렸으면 말할 틈이 없었겠어요 이랬대요. 정말 재치 있는 엄마죠. 어느 할머니가 실수하신 내용인데 택시 기사가 해주셨거든요. 네, 할머니를 딱 태워드렸는데 메리아스 가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딱 내리고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동을 했어요. 아니 내가 메리아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젊은이 짱 이랬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이 할머니는 덜하죠. 어제 어떤 분 태워드렸더니요 전설의 고향 가자고 해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 내려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요 그냥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자, 장자, 맹자 이 위인들보다 더 훌륭한 게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우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거 우자. 우자보다 더 좋은 거 같이 웃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 것은 은행에 100만 달러를 저축해 놓고 찾아 쓰지 않는 거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웃는 거, 웃음의 가치는 저는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땐 돈에 관한 유머.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지 애비 닮은 자식. 애가 아빠를 닮지 누굴 닮겠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남편하고 제일 안 맞아요. 아내하고 제일 안 맞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생활비 더 갖다 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뭘까요? 그냥 놔둔다예요.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는데 돈가스를 부부가 쓸고 있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이 고기 무슨 고기야?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것도 몰라 돼지고기지 이랬대요. 흘러나오는 이 고기 무슨 고기야? 비발디의 사계야.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그것도 몰라 돼지고기지 이랬대요. 이러니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퀴즈 프로에 노부부가 나왔어요. 단어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면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거였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자기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 우리 사이 그거 알아. 왼수 그런 거요. 그거 말고 네 글자. 인제 알아. 평생원수 이랬답니다. 네. 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원수로 살아야 될까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 원인을 얘기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일주일에 7일씩 싸웠나 봐요. 제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저는 기분파. 남편은 10원 하나 벌벌벌 떠는 스타일. 설거지 할 때도 물을 콸콸 틀면요. 이렇게 수돗물을 아껴 쓰십다 이렇게 써놓고 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하고 결혼했지. 중매장이 걸리기만 해봐 1년 동안 중매장이 잡으러 다녔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동생들은 척척 엄마 용돈 주고 이러는데 엄마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못 사왔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죽어야 되겠다. 유서 써놓고 아예 우울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다가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난 거예요. 25kg 빠진 저를 몰라고 휙 지나가시는데 교수님 이랬더니 누구세요? 저 박인옥인데요. 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제 학교 다닐 때 재밌었어요. 그래 네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네 꼴이 이게 뭐냐. 제가 얼굴 표정을 이러고요. 그러니까 막 재밌던 사람이 막 재밌게 웃었던 사람이 제 얼굴을 딱 보면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 이렇게 든대요. 그 에너지가 전염이 돼갖고 네, 또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 되니까 피부 색깔은 술에 쩔어서 이런 색깔이 되고요. 얼굴 색깔도 이렇게 시커매갖고 표정도 이러고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사는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 은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은사님이 인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면 말술을 마신다. 그날도 말술을 마시고 흥얼흥얼 철도길을 건너시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깨어보니 병원인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팔 하나가 없었더래요. 부인은 가출하고 애들은 도둑질에서 끌려오니까 이렇게 살 빼 죽는 게 낫겠다고 한간이 났대요. 이 한마는 세상 한 번만 돌아보고 빠져 딱 돌아보니까 저쪽에서 두 팔이 하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너무 신기해갖고 아니 선생님 저는 팔 하나 없어 죽으러 왔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두 팔이 없어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존경합니다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너도 똥꼬가 간지러워 이랬더래요. 똥꼬가 간지러운데 그 팔이 없으니까 우리 가려울 때 어디 못 긁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멀리서 볼 때 춤추는 같이 보일 수 있겠죠. 저희 은사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도 나보다 낫고 저 사람도 나보다 낫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1% 행복과 남편의 장점 100개를 써와라 이래요. 저 1% 행복도 없고요. 100개 장점도 없어요. 아니다 이노가 숙제다. 꼭 찾아와라. 여기 계신 분들 깨지 않을 할 시간에 잠이 깬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요. 갑자기 세상이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운목에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 1%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서점에서 재미있는 유머책을 잔뜩 사다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유머책을 읽다 보니까 너도 똥꼬가 간지러봐가 이미 유머책에 있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머를 활용하신 거예요. 예,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저요. 죽으려는데 뭘 먹고 죽어야 자살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주세요 이랬더니 어머 어쩌나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보니까 끈끈이야 끈끈이. 그 밑에 사람이 지가 죽는 끈끈이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고 사시 바랍니다. 뒷장을 딱 넘겼더니요. 아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가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야 꼬마야 쥐약 있니? 이랬더니 어머 아저씨 쥐가 어디가 아픈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해서 서점에서 유머 읽고 쪽지에 적어다가 A4 용지에 오늘의 유머 이거를 사인펜으로 옮겨 적은 다음에요. 180장을 프린트해서 길에 나가서 무조건 뿌렸어요. 지금 말하면 못합니다. 180장을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각 방송에 나가면서 제가 24년 전에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그걸 계기로 제가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가끔 당신 덕분에 내가 강사가 돼서 너무 고마워요. 이랬더니 제 남편은 좀 단순해요. 야, 나 고마운 건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예, 식사 때마다 술을 단 하루도 안 걸르고 술을 마셨거든요. 그 술 탓으로 지금 쓰러진 지 13년 됐습니다. 6살 수준이에요. 아들도 몰라보고 저도 몰라봐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남편에 대해 잘하지 못한 걸 제가 참 깊이 반성했어요. 가르치는 거에 반이 자기 공부라고,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저도 사람이 된 거거든요.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편의 장점 100개를 써오라고 했을 때요, 한 가지도 없는데요 했어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키는 작아가지고 하는데 장점으로 쓰려니 키가 아담해. 대머리야가 아니라 머리숱이 적으니까 샴푸가 들들어 해갖고 100개를 쓰고 났더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 배우자에게 지금 불만이 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장점이 다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남편의 장점, 아내의 장점을 써보세요. 내가 성격이 급했는데 남편을 만나서 차분해졌어. 남편은 반찬 투정을 안 하니까 뭐든지 해줘도 잘 먹어서 좋아. 이렇게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요, 남편의 장점 한 가지도 없는데요, 이런 제가 100가지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칭찬거리 좀 써보시고요. 기대치를 없애면 돼요. 내가 머리 이렇게 커트했다고 해서 남편이 꼭 그걸 알아차린다는 걸 생각하시면,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실망이 크거든요.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한 번도 제가 남편 생일, 아이 생일, 시어머니 생일, 우리 친정 엄마 생일 이런 거는 챙기는데 결혼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을 해줘, 왜 선물도 없어, 이런 걸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생활비도 왜 생활비를 적게 줘, 이렇게 따진 적이 없는 게, 그 돈 모으면 누구 거? 아들 거.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괴롭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왜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왜 저렇게 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손에?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길게 하시면 잔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잔소리가 되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 또 아들과 대화할 때는요, 아들이나 남편이나 마찬가지예요. 햇말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오늘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구나. 햇말을, 남편이 한 말을, 아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그게 공감으로 되더라고요. 나 속상해. 속상하구나. 엄마, 나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구나. 나 친구랑 싸웠어. 친구랑 싸웠구나. 그 대신 말하면 친구랑 싸웠구나, 이거하고 친구랑 싸웠구나, 이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현대인들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나 이러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는 유머 화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제일 부러워할 사진은요, 그림은 부부가 함께, 나이 든 부부가 손잡고 약수터에 가는 이런 그림이, 사진이 정말 가장 멋진 그림이 아닐까, 모두가 꿈꾸는 노예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건데 행복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요, 내 아이의 아빠, 내 아이의 엄마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돈독해야 할 사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난다고 그냥 탁탁 쏴서 얘기하시지 말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3번 하세요. 한 번, 2번, 3번 한 다음에 한 번 템포를 느리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어떨까. 막 화가 날 때 막 얘기하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게 되거든요.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짝꿍 위해서도 우리가 유머 대화법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외쳐주시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겁니다.
2.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3.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4.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5. 오는 게 없어도 주는 거에 기쁨 느끼시고 6.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셔서 7. 7.8개 정신으로 8. 팔팔하게 사신다면 9. 90세 120살까지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 십실반 나는 삶 사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